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장관님, 예. 대장동 수사는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뭐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좀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세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지는 못하다.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럼 비정상적으로 지금 수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중앙검사장이 간 이후로 그동안 묵혀있던 사건에 실체의 상당 부분 도달했고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후보. 그 당시 그 청문회 때 장관님이 그때 법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5대 비리가 병역 비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청문회에서 문제되고 또한 인사 검증 관계에서 문제됐다고 하면 총장이 안 됐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정적으로 질문하는데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고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녹취록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예, 그 녹취록, 김만배, 김용, 정진상, 유동규 와 관련한 지금 녹취록이 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2014년 6월 29일 이 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이후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이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업무 위탁을 받은 이후의 시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남욱,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4분이서 그래서 위에 이제 정진상 이렇게 4사람이 모여서 그 다음에 보면 4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 정 실장에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배영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대장동이라는 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스스로도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당시 성남시장 실에 있던 정 실장에게 정진상 실장에게 대장동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당연히 보고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알았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앞으로의 수사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앞서 나왔습니다만 이 이재명 게이트 나온 것은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이것은 대장동 개발이 결국은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로 이해하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슨 지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정말 부자연스럽고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4분의 지금 워딩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2014년 11월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정영학 회계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게 아직 사업 공고를 하기 전이었습니다만 준비 단계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사업 공모가 진행 준비 단계인 관계에서 4천억짜리 도둑질, 4천억짜리 맞거든요. 4,044억을 가져갔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굉장히 정확해요. 4,040억을 가져갔는데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도둑질. 결국은 이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나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굉장히 불법적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4년 11월은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그 이후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여기서 우리 사람이라는 건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그 오늘 뭐 배수구에서 뭐 발견된 이 사본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 공원 부지가 분리되는 이러한 결제 과정에서 직접 이재명 후보를 독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결제를 좀 받은 걸로 이렇게 오늘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수사가 미진하다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당연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제 안 나옵니다만 김만배 씨가 2020년 4월에 이런 얘기도 해요. 나 하나 집행유예면 끝난다. 이미 본인은 뭔가 형사처벌을 받는 걸 지금 전제로 불법성을 인식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뭐 이러한 분들의 기소로 이건 끝날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것은 몸통, 주범이 밝혀져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대장동 몸통, 그분은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표현이 아무튼 특혜와 로비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대장동은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스스로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보낸 사람 유동규 씨까지만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까지 당연히 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과 사범인 건 알고 계시죠? 장관님. 모르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대답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 전과 사범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건 본인 이재명 후보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선거 공보물에 들어간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과연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이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순히 이게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메모지에 추가로 작성해서 보여주고 또 카메라 쪽으로 가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고 답변을 듣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취지의 사인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